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자, 오늘은 내마녀의 날이었습니다. 내마녀의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선물은 3월, 6월, 9월, 12월 둘째 주 목요일에 거래일 기준으로 목요일에 만기고 옵션은 매달 둘째 주 목요일에 만기이기 때문에 그게 겹치는 3, 6, 9, 12월 둘째 주 목요일을 우리는 내마녀의 날, 마치 마녀가 춤을 추듯 주가가 요동을 친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만기 포지션에 주가를 갖다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파생 시장이 더 큰 시장이고 그 파생 포지션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주가가 출렁일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다만 만긴 날에 이미 포지션이 다 맞춰져 있고 있는 경우는 그 만긴 날에 좀 평온한 하루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과 같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오히려 며칠 동안 출렁임을 더 심하게 봤죠. 최근에 미국 증시가 5%씩 쭉쭉 떨어지면서 나스닥 기준 떨어지면서 마침 변동성을 미리 다 줘버린 겁니다. 나스닥 5% 떨어진 거 보고 다음날 개파락 출발해서 올라가고 이런 류의 변동성들을 미리 다 겪으면서 포지션을 정돈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큰 변동성 없이 무난하게 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 옵션을 적극적으로 상방으로 잘 만들어 준 것도 큰 도움이 되었죠. 옵션을 일단 오후장에 진작에 317포인트 선에서 움직였는데 315 이상만 외국인들이 만들어주면 312에서 15 이상만 종가로 만들어주면 외국인들은 수익을 챙겨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미 결과가 거의 오전부터 게임이 끝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8월 달에 옵션 만기 포지션이 굉장히 상승이었어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모두 다 8월 옵션 만기일까지 굉장히 급등시켰잖아요. 대형주 8월 초부터 대형주 급등시키면서 계속 땡겼단 말이에요. 결과론적으로 딱 그 옵션 만기가 끝나자마자 코스피가 어떻게 됐죠? 무너졌죠. 일단 딱 8월 옵션 만기 끝나자마자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원래는 9월 달에 좀 좋지 않은 출발을 했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양호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결국에는 적당한 수준에서 끝이 났어요. 이거는 6월 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래도 굉장히 끌어당겼다가 7월 달에는 그냥 평범하게 맞췄고 8월 달에 급등을 시킨 겁니다. 6월, 7월, 8월 그쵸? 다 먼저 짜여진 각본대로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10월은 어떨까요? 이제부터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10월에 많은 중요한 일정 10월, 11월에 많은 중요한 일정들이 있죠. 다가오고 있는. 일단 우리는 명절을 보냅니다. 명절 추석이 9월 말일부터죠. 9월 말일부터 이제 10월달 초까지 이렇게 명절을 보내는데 자, 이 시기에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있죠. 그래서 지금 명절 때 웬만하면은 가급적이면 이동 없이 모이지 말자를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명절이잖아요. 완전히 그걸 차단할 수는 없는 현실이고 예, 분명히 민족 대이동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족들끼리 모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징은 가족들끼리 모이면 오히려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들을 느슨하게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착용을 실내에서 하는데 잘 모르는 불특정 다수, 전철이나 버스를 타보면 알죠. 잘 모르는 불특정 다수와 함께 있는 경우 혹은 사회에서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경우는 오히려 철저하게 지킵니다. 남의 눈치를 잘 보는 우리의 민족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눈치도 많이 주고요. 그러나 가족들끼리 모여 있으면은 야 괜찮아, 괜찮아, 아유 나 안 걸렸어. 친구들끼리 있는 경우에도 그렇죠. 친한 친구들끼리 있는 거, 야 너 내가 걸렸을 것 같아? 내가 코로나일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오히려 느슨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절은 이번 코로나가 퍼지는 데에서 정말 고비일 수가 있어요. 네.
당연히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마지막으로 코로나 재료를 가진 수많은 제약바이오 종목이나 반대로 뭐 재택 종목이나 이런 여러 가지 택배 종목이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피크를 한번 찍어낼 가능성 또한 있는 겁니다. 물론 이때 진행되기보다 먼저 움직일 수가 있어요. 9월 말까지.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은 아직은 더 매매를 할 수 있을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10월이 지나면 돌아서서 마감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10월 달에는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11월이 되면 뭐가 있죠? 11월이 되면 초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정이죠. 전 세계가 주목을 안 할래 안 할 수도 없는 정말 중대한 일정이 있는데 뭐 바이든이 당선이 되거나 트럼프가 당선이 되거나 당연히 증시에는 크게 변화가 생길 겁니다. 시장 친화적인 트럼프가 됐을 때 생기는 현상들, 미국 증시는 그 흐름대로 더 이어갈 수 있고, 반대로 법인세를 더 거두려고 하는 이제 바이든이 당선된 거, 이제 시장 비친화적인 성향을 가진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성향을 가진 바이든이 당선이 되는 경우에는 미국 증시는 잘못하면 지금까지 10년 이상 올라온 것을 어느 정도는 뭐 1, 2년이든지 2, 3년이든지 끝날 수도 있는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또 몇 년 지나면 또 받치고 또 올라가려고 하겠죠. 당연히 세계는 발전을 계속 해나가고 있으니까 경제는 계속 꾸준히 천천히 오르락내락 발전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어떤 파이널을 준비를 하는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월가에서도. 그래서 그 돈들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흥국 시장, 아시아 시장 쪽으로 다 내려올 준비를 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땐 이렇게 해야지. 플랜 A, B, C, D가 다 짜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미 롱 포지션으로 외국인들이 벌써 다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짜 놓은 겁니다. 제가 3월부터 3, 4월을 보내면서 외국인들이 이상하다. 외국인들이 이상해. 이거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멀리 보내려고 하는 거지? 왜 이렇게 주식을 팔고 있지? 왜 선물을 이렇게 사들이고 있지? 이거 이상한데? 이거는 오랫동안 상승하는구나. 상승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진작에 말씀을 들어왔던 것도 다 외국인들이 이런 판을 먼저 짜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계속 읽어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럼 그럴까? 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을 계속 끌어올리려고만 하는 것일까? 다 바로 지금 미국 대선을 중심으로 그 판이 형성이 될 거라는 거죠.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움직임은 큰 이상은 없을 거예요. 바이든이 되더라도 되면 우리나라 쪽에 돈이 들어오는 거고 미국 증시는 꺾이는 거고, 트럼프가 되더라도 전체적인 틀은 크게 바뀌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을 매매할 때는 뭐 큰 걱정 없이 일단은 가셔도 될 거고요. 좀 있으면은 이제 코스닥이 2018년 1월 30일에 보였던 932포인트를 넘으려고 하겠죠. 지금 벌써 880포인트가 넘어왔습니다. 20포인트만 있으면 900포인트예요. 그 마의 900고지를 올해 넘기느냐 마느냐 싸움이 될 겁니다.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느냐. 저는 4분기 시장은 지금까지 보였던 2, 3분기보다는 약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0월, 11월, 10월 달에 코로나 종목들 대부분 코스닥 시가총액을 구성하는 바이오 종목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약해진다면 또 미국 대선의 영향으로 잠시 주춤거리는 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변동성이 당시에는 주춤거리는 영향을 받는다면, 또 12월에 대주주 양도세를 기피하기 위해서 큰 자본력을 갖춘 사람들이 현금화를 하고자 하는데 그 영향을 또 받는다면, 그걸 합쳐서 갖고 있는 4분기에는 3, 4, 5, 6, 7, 8월에 시장이 올라왔던 것보다는 조금 주춤거리면서 조금 약세 시장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강세 시장에는요 주춤거리는 시간을 몇 달씩 갖고 와요. 보시면 과거에도 이 구간을 보세요. 지금 이 구간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상승을 하는 유동성 장세는 이때 트로이카 장세를 한번 볼게요. 자, 이럴 때도 중간에 이런 굴곡들을 다 몇 개월씩 갖고 갑니다. 정말 오랫동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이에요.
요게 3-4개월 될 겁니다. 6개월 가까이 돼요. 요것도 몇 개월 됩니다. 몇 개월 된다고요. 올라가는 시간 1년 가까이, 조정받는 시간 몇 달, 또 올라가는 시간 또 6개월에서 1년, 또 몇 달 조정, 또 1년 올라가, 또 몇 개월 조정.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게 바로 트로이카를 초반에 트로이카 상승을 기반으로 했던 그때 시장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유동성을 기반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런 굴곡들을 거치게 될 거라고요. 자, 잘라서 보시면요. 이래요. 야, 시장이 마치 끝난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야, 드디어 시장이 이제 폭락 끝났구나. 이런 것들도 중간중간 대비는 해야 될 거예요. 그게 10월, 11월, 12월이 될 확률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대한민국 시장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더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10월달, 11월에 진행되면서 야, 외국인들 돈을 이렇게 쓴다고? 그게 느껴지고 그게 데이터로 보이면 저는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이 진행되기 전에 앞서서 3개월은 그래도 매매를 4월부터 3월부터 8월까지랑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판이 조금 다르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효과라고 하죠. 증시에서는 1월 효과. 왜? 1월 달에는 그동안 12월에 빠졌던, 연말에 빠졌던 돈들이 다시 매수해서 포트를 정돈하고,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1월 효과, 1월 달에는 장세가 좋을 확률이 좀 높다라는 그 과거의 역사적인 모습에 또 2021년에도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보자고요. 종합적으로. 예.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거기에 알맞는,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수익은 대우부품과 장원테크를 이렇게 냈어요. 대우부품은 2,400원대부터 사가지고 매집을 해왔던 거고요. 오늘 먼저 설명 안 드리고 나중에 드린 건데, 오늘 최종적으로 익절을 했습니다. 얘가 더 가는 거 상관없어요. 저는 또 다시 그렇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매집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장원테크 조금 바닥에서 이탈을 했다가 왔는데 그럼에도 갈 때 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종목이고, 오늘 아침에 좀 일찍 팔긴 했지만 상한가 갔는데 좀 아쉬워요. 아쉬운 대목이긴 한데 적당한 30%대 수익을 잘 내고 다른 걸로 교체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얘가 더 가겠네. 막 2,500원 이상, 2,700원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예. 항상 정수리에서 팔 생각은 저도 안 합니다. 예. 조금 아쉽긴 하지만 만족하고 다음 종목을 준비를 항상 하면서 내가 전체 파동에서 먹을 만큼의 구간을 항상 먹는 걸 반복하면 계좌는 계속 쌓입니다.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어. 나는 무조건 저 꼭대기까지 먹을 거야 하다가 계좌는 순식간에 바뀌어서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예.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정말 크게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본전에도 혹은 본전 이하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가지고 손실 보는 경우도 주식하다 보면 많이 생겨요. 그런 것들을 100% 방지를 하진 못하겠지만, 신이 아닌 이상, 미래에서 오지 않는 이상 100% 방지를 못하겠지만 적어도 그러지 않을 확률을 계속 높여가야겠죠. 예. 하여튼 그렇게 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예. 잘 따라오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